안녕하세요. 주식의 1%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칩셋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11월 달에 상당히 뜨거운 흐름을 보인 다음에 이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나올 수 있을지, 얼마까지 좀 상승의 여력을 볼 수 있을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AMD의 AI 칩 이슈로 인해가지고 반도체 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상승 가능성이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IP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매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이 작년도 73억에서 올해는 그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에는 100억 원 이상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실 좀 부담될 수 있다라고도 시가총액을 보면 보실 수 있는데 100억이다라고 보면 밸류에이션 한 60배까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히려 100배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즉 100억을 벌 때 밸류에이션 100배를 하면은 시가총액 1조까지도 갈 수 있다. 주가로 치면은 한 5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비디오 IP 기업들은, 반도체 IP 기업들은 일종의 제약바이오 기업처럼 연구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게 될 때 그 폭발력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비디오 IP, 반도체 IP 기업들은 초기에는 IP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라이센스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들을 이러한 팹리스 업체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IP를 제공을 하고 관련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팹리스들이 반도체를 설계를 완성을 하게 되고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후에는 관련된 매출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즉 쉽게 말씀드려서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가 연구를 해서 신약을 출시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구하는 동안은 돈이 상당히 깨지기만 하고요. 근데 이 반도체 IP 기업들은 이 연구 단계에서도 라이센스 매출을 통해서 매출을 낼 수 있고, 이게 실제로 제품으로 상용화된다면은 이후에는 꾸준한 라이선스 매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즉 처음에 로열티 매출을 받고, 처음에 라이센스 매출을 받고 그 다음에 로열티 매출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쌓이고 있는 이 라이센스 매출은 향후 상당한 로열티 매출의 잠재력으로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IP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받아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이 반도체 IP 기업이 바로 ARM이 되겠습니다. 영국 기업이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도 83조에 달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243배를 받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밸류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IP 기업들 중에서 현재 구체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더 높은 부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AI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엔비디아의 독점을 조금씩 깰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큰 일을 한 건 맞아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속에서 이제 서버용 생성 AI 학습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다 많은 기여를 했고요. 이제 추론형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깨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온 디바이스 쪽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칩에 대한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칩들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서 어제도 의미가 있던 게 AMD가 새로운 AI 칩을 출시를 했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잖아요. 즉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제는 좀 깨질 수 있다. 엔비디아 혼자 먹고 있던 파일을 AMD를 비롯해서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나눠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전 세계에서 2위 강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견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막
수출 금지도 내리고 기술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미중 갈등은 당분간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도 있는데 관련해서도 사실 뭐 관계가 크게 회복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또 새로운 리스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체적인 연구를 또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체적인 연구를. 그렇다면은 그게 어디에 도움이 되냐? 바로 칩셋 미디어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할 때는 중국 덕을 벌 때가 사실 많았잖아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차화정 칠 때도 그랬고, 중국에서 큰 수요가 나올 때 성장을 볼 수 있는데, 중국의 팹립스사는 현재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600개였던 게 지금은 2000개, 3000개를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팹립스사 기업들이 그래서 IP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IP를 공급하는 게 바로 칩셋 미디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디오 IP 관련해서는 독창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비디오 IP 그리고 이와 관련된 NPU 관련해서는 충분히 계속되는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 팹리스 기업에도 라이선스 매출을 내고 있고, 이어서 그게 로열티 매출로 이어진다면은 꾸준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가도 속에서 칩셋 미디어는 고밸류까지 받게 된다면 AI 시대에 충분히 현재 주가보다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AI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NPU 관련된 칩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미래를 보는 시장은 이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확산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서 NPU에 대한 수요, 그리고 비디오 코덱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버스가 자율주행 운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자율주행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이어지게 된다면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칩셋 미디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이런 반도체 IP 기업들은 칩셋 미디어 말고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있고 한데,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기업이고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비교해 보면은 아직까지 특별히 돈을 벌고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4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칩셋 미디어는 확실히 매출을 보이면서 비디오 IP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장주로서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반도체 IP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비싸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다. ARM도 계속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칩셋 미디어 현 시대에서 2024년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도 나오는 이슈들 있으면 빠르게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도 여러분들 영상 잘 봐주시고요. 오늘 시간도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